당신은 매일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놀랍게도 이 생각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 중년의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들, 80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10가지 생각의 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생각들은 당신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여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꿔보세요. 특히 8번째 생각의 힘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하는 노울림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을 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인생의 지혜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들이 모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 행동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10가지 생각의 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생각들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닌 실제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며 결과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캐럴 드웩 박사는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과 학습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10가지 생각의 힘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 패턴을 인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생각들의 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생각의 힘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힘,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 첫 번째 생각의 힘은 바로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이를 몰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몰입은 우리가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감각마저 잊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동시에 최고의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매일매일의 작은 발전과 도전을 즐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언제 결과가 나올지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신가요? 한 70대 노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그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잘 그리는 것보다 그리는 순간의 평온함과 집중을 즐기셨죠. 놀랍게도 10년 후 그분은 지역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정을 사랑하는 생각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도 운동 그 자체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결과만 보려 하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지고 실망도 커집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과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의 과정을 즐겨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는 순간,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해 보세요.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에서 벗어나 현재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정을 즐기며 몰입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정이 목적지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매 순간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에 힘 감사하는 마음. 이제 두 번째 생각의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매일 감사함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가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뇌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면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없으신가요? 깨끗한 물, 따뜻한 집, 가족의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들입니다. 80대의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감사할 것이 필요한 때라는 거야. 힘든 상황에서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나를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었지. 감사하는 마음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감사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아닌 충분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풍요로운 마음가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의 힘 성장 마인드셋. 세 번째로 알아볼 생각의 힘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캐럴 드웨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능력과 지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룬다고 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란 단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나는 원래 이런 것을 못해. 나는 타고난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혹시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65세에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 1km도 쉬지 않고 달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2년 후에는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느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의 뇌가 실제로 평생 동안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나는 아직 할 수 없지만 배울 수 있어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잠재력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의 힘 내면의 대화 관리하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신과의 이 내면의 대화가 바로 네 번째 생각의 힘, 내면의 대화 관리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생각들 중 많은 부분이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못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만 뒤처지고 있어 등의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는 우리의 자신감과 행동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며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긍정 확언 파저티브 애퍼메이션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자신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75세의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첫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내 머릿속은 넌 너무 늙었어, 아무도 내 이야기에 관심 없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그 생각들을 나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어. 내 이야기는 가치가 있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3년 후 나는 첫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그것을 더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너무 어려워를 이건 도전적이지만 조금씩 배우면 가능해로 바꾸는 것처럼요. 우리의 내면의 대화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만듭니다. 그 렌즈가 부정적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긍정적이면 기회와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를 더 지지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세요. 다섯 번째 생각의 힘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기. 다섯 번째 생각의 힘은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런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하나,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교통체증, 다른 사람의 무례함, 예상치 못한 문제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83세의 한 노인은 매일 아침 일어나 이렇게 자문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건강 문제로 몸이 불편해졌지만 항상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책을 읽을지, 음악을 들을지, 친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인식한다는 것은 또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더 큰 자유와 통제감을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생각의 힘,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하기. 여섯 번째 생각의 힘은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공감 카그니티브 엠퍼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78세의 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극과 백으로 보였어.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 세상엔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 모든 관점에는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내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자신의 대답을 준비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은 우리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각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세대 간의 갈등은 줄어들고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방적인 태도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생각의 힘,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기. 일곱 번째 생각의 힘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실패로 보지 않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태도를 성장 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이나 한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72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한 여성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후 내 사업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패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둘째, 구체적인 피드백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실패를 공유하세요. 자신의 실패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을 피하는 삶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은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생각의 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여덟 번째 생각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존재합니다. 심리학자들과 명상 전문가들은 마음챙김 mindfulness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마음챙김이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전반적인 웰빙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84세의 한 요가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항상 다음 목표, 다음 성취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순간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맛과 향, 온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냄새에 집중해 보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명상 시간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를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현재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생각의 힘, 자신의 이야기 다시 쓰기.
9번째 생각의 힘은 자신의 이야기 다시 쓰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이야기, 즉 자기 서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자기 서사가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항상 실패하는 사람, 운이 없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그런 이야기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자신에 대한 더 긍정적이고 힘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8세의 작가로서의 새 삶을 시작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학창시절 미술 선생님의 한마디가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이야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내 창의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은 몇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이야기를 인식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내 삶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가? 둘째, 이 이야기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말씀, 학창시절의 경험, 사회적 기대. 셋째, 이 이야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제한을 두는지 고려해 보세요. 넷째, 더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열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나는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그 경험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가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이야기를 인식하고 더 긍정적이고 가능성이 열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10번째 생각의 힘, 목적과 의미 찾기. 마지막으로 10번째 생각의 힘은 목적과 의미 찾기.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80대의 한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방향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창작 활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없었다면 세상에서 무엇이 사라질까? 또한 작은 것에서부터 의미를 찾아보세요. 매일 일기를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도 삶에 큰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이가 들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탐색하고 질문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즐겨보세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바꾸는 10가지 생각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성장 마인드셋, 내면의 대화 관리하기, 선택의 자유를 인식하기,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하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보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자신의 이야기 다시 쓰기, 그리고 목적과 의미 찾기. 이 모든 생각의 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생각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생각의 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점차 다른 생각들도 삶에 통합시켜 나가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발견은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울림 채널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